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밖이 추워서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시승하겠습니다. 파나메라 3세대 모델이죠. 3세대 모델에 등장한 터보 E 하이브리드 트림을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터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르쉐 라인업에서 터보는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여기에 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모델인데요. V8 4.0 트윈 터보 엔진에 8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엔진만 519마력입니다. 여기에 190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을 하죠. 기본 가격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장난감, 부자들의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돈 많다고 탈 수 있는 차도 아니죠. 돈 많고 차 좋아하는 이들, 특히 포르쉐를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이들이 이 차의 제대로 된 오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살펴보시죠. 하나, 둘, 2.4회전. 와, 이 차 차체 길이가 5m를 넘잖아요. 이렇게 큰 덩치를 2.5회전이 채 안 되는 락트락 조향비로 컨트롤한다.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있죠. 8단 PDK,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수동 조절할 수 있는 패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둥그란 원이 있는데 주행 모드 선택하는 버튼이죠. 주행 모드는 e파워,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차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는 더 낮아지죠. 그리고 스포츠 배기 사운드 작동을 합니다. 패들 더 아래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주행 보조, 리미터, 꺼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주행 보조를 선택하게 되겠죠. 계기판은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그리고 이렇게 5개의 원으로 구성된 포르쉐의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계기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 3개로 좀 더 단순화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화면 가득 채울 수도 있고요. 오른쪽 원에 들어오는 정보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계기판을 채우는 다양한 정보들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페이시의 모니터 아주 선명하죠. 깨끗합니다. 기어 레버 말고는 이 상단에는 아무런 버튼들이 없습니다. 버튼들은 요 아래쪽에 별도로 몰아서 있고요. 적어도 이 상단 대시보드에는 모니터로 채워놓고 있다. 홈화면 이렇게 아이콘들, 다양한 아이콘들 올라와 있어서 차의 기능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죠. 음악, 미디어, 주행 모드는 e파워,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e파워는 전기 모터만으로 시속 140km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셰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차체 레벨,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서 차체의 높낮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짐, 보통, 리프트 이렇게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있고요. 스포일러 펼쳐지고 접는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조장치 똑같은 차선 유지 보조장치가 2개의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장치 상단에 있는 것은 차선 이탈 시 스티어링 조정하는 거고요. 아래는 경고하는 겁니다. 차선 변경 보조장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선 변경 보조장치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입니다. 차선 변경할 때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 변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해 주는 장치인 겁니다.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죠. 차선 변경 보조 장치보다는 사각지대 감시 장치 정도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교차로 보유 장치, 고속도로 라이트 어시스트, 거리 경고, 예방적 승객 보호, 피로 경고, 포르쉐 2X 위험 경고, 위험 경고 알림, 주행기록, 트림 미터들이죠.
컴포트 기능,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탑승 편의 레벨, 타고 내릴 때 타고 내리기 좋은 높이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액티브 코너링, 가속 및 제동 안전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어서 각각의 풍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공기질, 실내 공기를 PM 2.5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예열, 예냉, 출발할 때 온도 관리 해주고요. 뒷좌석 온도를 운전석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중앙 디스플레이, 밝기, 계기판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 제어를 할 수도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 조수석에서도 주요 기능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들을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고개를 많이 돌려서 이렇게 정면으로, 조수석 정면으로 가야 화면이 켜져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거의 블랙 패널입니다. 안 보입니다. 핸드폰 연결,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유튜브 등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나 보네요. 성능, 브레이크, 스로틀, 타이어, 주행, 전원, 이런 기능 제원들도 보여주네요. 이 아래쪽으로는 온도 조절, 이렇게 버튼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밑으로 들어와 있고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덮을 수가 있고요. 깔끔하죠? 이렇게 덮으면 2개의 컵홀더, 이 안에 콘솔 박스, 그게 넓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콘솔 박스가 있는데 칸막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정보들 자연스럽게 정면을 주시하면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포르쉐의 시동 버튼은 항상 왼편에 둔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완전히 일체형 버킷 시트죠. 헤드레스트까지 일체화되어 있는 버킷 시트 적용하고 있어서 운전자의 몸을 아주 느슨한 듯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이 차 4인승이죠.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 가운데 부분이, 그러니까 센터 콘솔 부분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벽처럼 솟아 있어서 좌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됩니다. B필러 위아래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스피커 여기 들어와 있네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뒷좌석에서도 몇 개의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칵핏에 어이구야, 지포스도 보여주고요. 방향 동서남북, 그리고 열선 시트, 냉풍 시트 동시에 작동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보여주고 오디오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나름 많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C타입 USB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고요. 간단한 메모장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잿더리 준비되어 있네요. 잿더리 빼고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버를 덮어서 깔끔하게 이 부분 막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머리 위로 가로로 주먹 2개 겹쳐서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충분하게 확보했다.
넓다는가 좁다는가 적당한 공간입니다. 자, 이 스웨이드 가죽으로 지붕 마감을 하고 있죠. 뒷좌석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V8 4.0 트윈 터보 엔진 519마력이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의 출력이 190마력입니다. 총 시스템 출력이 무려 680마력에 달한다 라는 얘기죠. 와, 680마력.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680마리의 말이 끄는 힘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죠.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밑으로 깔려 있고요. 쭉 달려가면서 이제 모터가 주행에 개입을 하는데요. 모터 주행 가는 거리 57km로 국내 인증 받았고요. 복합 기준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은 바로 숨을 멈춥니다. RPM 제로로 떨어지고요.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전기로 주행을 하니까 대체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만큼 더 조용해지는 건 아니죠. 엔진 소리가 비어있는 그 공간에 또 다른 잡소리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엔진이 와글거리는 것보다는 대체로 조용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엔진 한번 살려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달릴 수도 있고 혹은 하이브리드나 이홀드 모드에서 엔진을 완전히 죽이고 모터 주행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터 주행으로 하니까 차체의 진동보다 소리로 차체의 흔들림, 노면의 어떤 자극, 노면의 흔들림을 전달받는다라는 느낌입니다. 큰 흔들림 없이 차체는 편안한데 타이어에서 툭툭툭툭 도로에 이음새들 있죠. 이런 부분들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다가옵니다. V8 4.0 트윈 터보 엔진은 86mm, 86 곱하기 86mm 스퀘어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스트로크가 똑같은 치수를 가진 스퀘어 엔진이다 라는 거죠. 대체로 자동차들의 엔진이 롱 스트로크 엔진이죠. 스트로크가 짧을수록 고속형입니다. 보호와 스트로크가 같다는 것, 롱 스트로크 엔진보다는 좀 더 고성능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총 시스템 출력 680마력인데요 이 강한 힘이 끌고 가는 이 차의 무게, 공차 중량이죠. 2480kg입니다. 마력당 무게 약 3.6kg가 되는데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3.2초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로 가면 전기 모드입니다. 전기 모드로 달리는데 시속 140km까지 이 파워가 커버를 하고요. 가속을 이렇게 쭉 하는데도 엔진이 살아나지가 않죠. 뭐 90km 넘겨서 시속 100km까지도 전기 모드로 가속을 합니다. 대단하죠. 스포츠 모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엔진을 가동시키면서 좀 더 강력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와, 대단하네요. 빨래판길 접어들고 있는데 뭐 타이어만 다다다다닥 하는 느낌입니다.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차체의 진동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당히 안정된 자세가 돋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차체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서스펜션 시스템에 있는데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입니다. 적용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죠. 무려 옵션 선택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액티브 쇼크업 쇼바,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쇼크업 쇼바가 차체 안정감을 높여주는데요. 급가속이나 급회전, 급제동 이런 부분에서도 차체가 대체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서 고속 주행 안정감을 잡아주게 된다, 확보해 주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이 더해져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체 안정감을 확보했다 라는 겁니다. 포르쉐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의 높낮이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역시 적용되어 있어서 포르쉐는 엔진과 서스펜션의 어떤 그 테크닉이 탁월한 수준이죠. 포르쉐가 기계공업의 꽃을 피운 자동차 메이커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계공업의 시대는 지나갔죠. 여기에 다시 기계공업을 베이스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SDV라는 개념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로서 차의 완성도를 좀 더 높게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또 화학 케미컬의 영역이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어떤 단순한 기계장치들의 조합을 이제 넘어서서 산업의 복합체의 결과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다면 이런 아주 탁월한 기계장치들을 만들고 연결하고 조합하면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에는 최고의 엔지니어만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죠.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IT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전기자동차로 간다면 뛰어난 화학자 배터리 개발자가 또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복합계라고 할까요? 복잡계라고 할까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또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가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 보겠습니다. 8단 1200 7 6 5 4 3단 4800 그리고 8단 12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1200rpm까지 낮아지는 게 고성능 차지만 효율을 무시하지 않았다 라고 보입니다. 8단 변속기의 효율을 잘 살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90에 맞춰보고요. 자, 트럭 뒤로 갖다 대봅니다.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 대형차로 인식을 하죠. 소형차도 인식을 하는데 차의 크기를 구별해서 인식을 하는데 옆 차로에 가는 차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차로 앞에 가는 차만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47% 남았네요. 주행 가는 거리 31km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힘을 좀 더 강력하게 몰아쓰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순식간에 가속을 하고 슈얼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될 텐데요. 자, 잠깐만 속도 좀 올려봅니다. 스포츠 플러스고요. 스포츠 배기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죠.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이 속도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고 뗄 때마다 차체가 껐덕껐덕하고 힘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건 차체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가 빨라져도 충분히 차체를 제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라는 얘기죠.
자, 차량 앞뒤로 21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코너를 보여줄지요. 자, 자유로의 끝에서 이제 코너링 도전합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야, 이 뭐, 와,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정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가 또 몸을 잘 받아주고 있었고요. 서킷에 올려놓고 이제 코너에서 몰아붙이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아주 럭셔리하게 보이는 포르쉐 세단 파나메라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포츠카다 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3억 910만 원인데요. 야, 가격이 깡패 아닙니까? 이런저런 옵션들 추가한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은 약 3억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역시 부자들을 위한 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이 차 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차를, 포르쉐를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차를 살 수 있겠죠. 까다롭죠. 까다로운 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이곳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전기 모터는 kWh당 2.3kg, 그리고 엔진은 리터당 7.7kg로 국내 인증 받았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는 없고 e파워로 가죠. 배터리 잔량 42%입니다. 출발합니다. 자유로에서 행주대교 타고 건너와서 올림픽대로 지금 성수대교 남단입니다. 배터리 잔량 4%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박박 긁어써서 거의 다 달려왔다는 얘기죠. 이제 이 파워 모드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서 엔진을 가동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운전할 때는 운전자가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영리하게 운전하면 연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 모터 주행을 하고 언제 엔진을 쓸지 궁리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연비가 더 좋게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모터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엔진을 사용하는 게 도심,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운전자가 똑똑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충전이 배터리 잔량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엔진 휘발유를 떼서 움직이고요. 충전을 게을리하면, 그래서 엔진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의미가 없죠. 엔진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행하고 나면 바로 배터리 충전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지런하게 충전을 해줘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엔진으로만 달리지 마시고 하루 운행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플러그를 꽂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라, 부지런히 충전을 하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최종 연비 이렇습니다. 1시간 27분 동안 55.2km를 달려왔고요. 엔진 연비 리터당 36.4.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평균 속도 시속 39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비는 1시간 27분 달린 동안
무공해 주행 시간은 1시간 17분 기록했습니다. 무공해 주행거리 48.2km, 평균 연비 kWh당 4.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비, 그러니까 모터 연비는 2.3km죠. kWh당 2.3km인데 4.5km를 기록을 했고요. 엔진 연비는 7.7km인데 리터당 36.4km를 기록을 했어요. 엔진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확한 연비라기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과 모터를 섞어가면서 사용을 했을 때 엔진 연비만 따지면 뭐 이 정도 나온다 라는 얘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비는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엔진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연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포르쉐의 터보, 파나메라 터보를 타는데 연비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지 않냐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호쾌한 주행, 다이나믹한 성능을 느끼면서 호쾌한 주행을 하는 게 이 차에는 맞겠죠. 하지만 또 늘 그렇게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런 호쾌한 주행 하다가도 차분하게 연비 주행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작정하고 연비 운전하면 이 정도 효율 보인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먼저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한국어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역.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남역.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정도군 1위 2기 5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강남역을 불렀는데 강남면을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찾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음성 제어 시스템이 한국어를 인식하는 수준은 좀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컵홀더 두 개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머그잔 사용을 하면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런 정도의 좀 편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자꾸 걸려서 팔을 안으로 모아서 스티어링 휠을 잡게 된다는 얘기죠. 좀 불편합니다. 컵홀더를 좀 앞으로 배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충전구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서 이 충전구에 물이 고인 듯 합니다. 이 물이 또 잘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충전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장치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죠. 내연기관의 모든 것, 그리고 전기차의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차 안에 다 심어 놓은 거죠. 역시 포르쉐니까 스포츠카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세단의 어떤 그 편리함, 안락함을 더했습니다. 700마력을 넘보는 터보의 고성능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더했죠. 성능, 효율, 편리함 더해서 어떤 그 스포츠카로서의 면모까지 서로 이질적인 아주 많은 요소들을 파나메라라는 차 안에, 형태 안에 잘 녹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르쉐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